국내 1위 뷰티 마케팅 회사 뉴스컴퍼니 대표, 서울시 SB와 함께 뷰티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부분 독점 사업, 포브스코리아 파워리더 선정 뷰티 부분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꿈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가수 태민과 황치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다는 점인데요. 태민의 미소년적인 이미지, 친근한 황치열의 분위기, 과연 이 두 가지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일까요? 정답은 화장품 전성분으로 표기된 패키지로 유명한 키엘입니다. 키엘은 지난 2022년도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한정판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리미티드인 만큼 일러스트에도 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디자인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메이드 바이 라이도와 협업을 했다고 하죠. 수분하면은 키엘, 키엘하면 수분 크림. 키엘은 울트라 페이셜 크림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해당 크림은 게리뷰티, 코스모 등 여러 뷰티 어워드에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려 13년 연속 매출액 1위에 빛나죠. 뿐만 아니라 1초에 100병씩 팔린다는 커렌듈라 토너, 키엘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지난 2021년도 키엘은 한국으로 수입 판매하는 로레알 코리아가 매출액이 3,578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삼청동 로드샵이 1호점을 낸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작년보다 6%씩이나 매년 성장을 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액수도 매출액도 놀랍지만 더 대단한 사실은 키엘의 역사에 있습니다. 무려 역사가 172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아직도 있었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한제국의 명성황후가 태어났던 그 해라고 하죠. 그런데 산 역사와 같은 뷰티 브랜드 키엘의 시작은 약국이었어요. 그것도 작은 동네에 배나무골이 있었는데 약 200년 전 누군가 배나무를 심은 뒤에 거기서 약국을 차려서 대나무 코너라고 불리던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배나무 앞에는 브룬스웩이라는 지금의 약국이 있었습니다. 1851년도 콜롬비아 약대를 졸업한 존 키엘은 이 약국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키엘 약국으로 간판을 바꾸게 되죠. 네, 맞습니다. 키엘은 공식적인 약국이었습니다. 존 키엘은 이곳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연고와 의학용 토너를 판매를 했고요. 수한 성분 덕분에 효과가 좋아서 입소문을 탔지만 존 키엘은 이름만 만들어줄 뿐 이 키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습니다. 1921년도 존 키엘은 약사로서 은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빙모스가 이 약국을 물려받는데요. 어빙모스는 존 키엘의 조수입니다. 당시 어빙모스가 판매하고 있었던 약과 허브를 상표로 붙였어요. 어딘가 친숙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의 키엘의 정체성을 할 수 있는 성분 표기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어빙모스마저 은퇴한 후 그의 아들이었던 아론모스가 물려받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파일럿으로 근무했다는데 세상 키엘의 역사가 놀랍지 않나요? 아론모스는 미국 최초 불수 치료법을 만들고 발견하고 페니실린을 처방한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괴짜이기도 해서 매장에 오토바이와 항공기 모형을 갖다 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매장의 전체 매출 40%나 남성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9년도 아론모스의 딸 자미모스 하이데거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키엘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급과 수요 법칙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 키엘은 로레알 그룹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2000년이었고 당시 1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127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키엘은 한국으로 진입할 당시에 한국은 화장품 시장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국가 라인의 브랜드들과 미샤,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등 이 저가 시장에 대한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위도 아래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키엘이 취했던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베블런 효과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베블린 효과는 비쌀수록 더 사고 싶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키엘은 비싸서 갖고 싶은 브랜드라는 인식을 주었고 가격대 포지셔닝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갔었죠. 브랜드 단위보다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승부를 이때도 봤었던 것 같아요. 울트라 페이셜 크림은 45,000원이지만 칼렌듈라 꽃잎 크림은 90,000원이나 합니다. 이런 심적인 요인을 영리하게 활용한 덕분에 키엘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을 합니다. 매출액이 무려 20배나 넘게 뛰게 되죠. 성공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과연 키엘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샘플링입니다. 맛보기는 170년 동안 통했다. 1800년도 중후반 어빙머스는 샘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약국을 홍보를 했었어요. 21세기 마케팅으로 비하면 너무 구시대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니다. 한번 써보면 안다.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그럼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그 소비자들에게 샘플을 주지만 키엘은 전 제품 모든 샘플들이 다 있고, 그리고 샘플을 제작하는 것도 투자인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엘은 카카오톡만 등록을 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키엘이 노린 건 샘플을 받은 소비자의 입소문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투명 에센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키엘의 자동 완성 문구로 뜨는데요. 놀랍게도 키엘에 투명 에센스를 광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네요. 결국 연산작용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와 제품 단위의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 돈으로
이걸로 광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도 당시 키엘의 CEO였던 세릴 바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액의 광고보다 입소문의 힘을 믿는다. 스타 마케팅을 신뢰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매년 1억 개가 넘는 샘플을 나눠주고 있다. 저는 여기에 되게 동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포브스 인터뷰에 썼던 노티드도 사실 그렇고 처음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 마케팅 상향 곡선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고 스타 마케팅 자체는 파급력은 좋지만 브랜드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력이 뒷받침되면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엘은 약국이 아니고 뷰티 브랜드입니다. 키엘의 시작은 약국이었지만 뷰티 브랜드로 이미지를 반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품 용기에 정보를 밝히는 패키지가 키엘의 아이덴티티죠. 키엘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직원 모두가 하얀 가운을 입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도 가깝긴 하는데요. 전 직원이 카운셀링을 하는 거죠. 그들의 호칭을 KCR이라고 하는데 고객과 1대1 상담 후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해줍니다. 꼭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그런 모습 같죠.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이런 부분들의 원조였던 것 같아요. 키엘의 전문성을 제품에도 속속히 심어져 있죠. 베스트 울트라스 페이셜 크림은 빙하와 사막식물의 추출한 성분으로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엘의 똑같은 제품이라도 미묘하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인공 색소를 거의 첨가하지 않다고 했었죠. 또한 키엘은 꾸준한 천연 원료와 친환경 관심을 보이기도 해요. 지난 2022년도 공병 컨셉 매장을 오픈을 했었죠. 키엘이 공병을 가구해 원료화하는 과정들을 컨텐츠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리필 파우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고객들의 플라스틱 무게를 보면은 6,686kg이나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키엘은 우리나라 나무를 살려주기도 했어요. 한국 고궁을 위한 오래된 나무 살리기라는 캠페인을 지원을 해서 키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참여를 했고요. 세 번째는 뷰티 브랜드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만약 키엘이 170년 동안 전통만 고수를 했다면 글로벌 브랜드가 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렌디한 시도를 달성을 하고 크리에이티브 팀을 별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데 디자이너,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엘 매장 가보면은 해골 모양들이 사실 있는데 이것도 약국과 뷰티 브랜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키엘은 현재 로레알 그룹인데요. 자본력과 기술력이 합쳐진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스타필드 코엑스몰 부티크에서 내가 만드는 키엘이라고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키엘을 상징하는 아이콘, 원하는 문구를 선택하면 현장에서 바로 큐레이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각인 서비스를 하는 거죠. 2019년도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떴다면 그것보다 앞서서 2018년도에 이런 시도들을 해봤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지난 2022년도 8월 성수동 디뮤지엄 M4에서 당시 신제품이었던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방식 또한 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약국으로 입소문을 시작한 게 170년 역사, 오랜 데이터를 기반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주고 키엘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들이 키엘의 장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브랜드 관련된 뷰티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